오늘은 김종현의 경제사라는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절대주의 시대의 경제적 성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유럽 근대는 대체로 18세기를 사이에 두고 정기와 후기로 구분됩니다. 근대 정기, 근세는 정치사적으로는 대체로 절대주의 시대에 해당합니다.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이 시대는 아직 중세적 봉건적 요소가 상당히 잔존하는 한편 근대적 자본주의적 요소가 크게 전개되는 시기로 이행기나 초기 자본주의, 상업 자본주의 또는 중상주의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절대주의 시대가 거독인 이행기인 만큼 봉건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요소가 병존하면서도 점차 후자가 확대된 시대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경제적 성격은 이 시대의 자본주의의 특징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리주의, 합리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자본, 임노동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의 첫 번째 특징은 영리주의와 합리주의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이윤의 추구가 윤리적으로 한 목적적인 것으로 시인되고 이윤 동기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경제활동이 수행됩니다. 그러나 영리욕과 영리활동은 자본주의만의 고유한 특징은 아닌데 영리욕 그 자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래된 것이며 영리활동은 고대와 중세의 상인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특히 중세 상인은 원격 지상업을 통해 이윤을 올리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획득한 이윤은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획득한 양도 이윤이었으며 그것도 중세 도시의 길드적 독점, 특권을 배경으로 하여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상업활동에는 속임수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중세의 경제윤리도 그런 상인의 영리활동을 반윤리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절대주의 시대에는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대응해 영리주의가 상업활동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에서도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공업이 발달하고 농업 조직이 변화했으며 보다 합리적인 제도나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영리주의가 근대적 직업관념을 통해 윤리적으로도 승인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며 근대적 합리주의는 르네상스에 의해 중세의 전통주의가 무너지면서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영리주의와 합리주의의 확대도 일정한 한계를 가졌는데 봉건적, 정근대적 제도가 잔존해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직접 생산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합리적 활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전통적 방법을 통한 소비 목적의 생산이 광범하게 존속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리주의가 경제 전 분야에 침투하고 합리성의 추구가 적극적으로 일게 된 건 시민혁명을 거쳐서였습니다. 자본주의의 두 번째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란 사유재산 제도에 기초하여 개개의 독립적인 경제 주체가 시장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경제행위를 합리적으로 영위함으로써 성립되는 경제입니다. 이 경우 시장 가격은 독립적인 경제 주체가 경쟁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판매하고 구매함으로써 형성되는 가격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시장 가격의 자동 조정 작용을 통해 질서 지어지는 경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봉건경제는 공동체적 또는 신분적 관계를 통해 질서 지어지는 경제이며 개개의 경제 주체는 이런 관계로부터 해방 독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의 균형과 안정을 위해 경제 행위를 통제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절대주의 시대에는 중세의 공동체적 또는 신분적 관계가 해체되고 있었으며 봉건적, 관습적 소유관계도 근대적, 사적 소유관계로 전환되고 있었고 상업, 특히 국제거래를 중심으로 시장 경제가 두드러지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혁명 이전에는 개별적인 경제 주체의 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자유는 확립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절대왕정의 중상주의 체제는 중세 도시적 경제 통제를 전국적 규모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성립을 제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시장 경제로 이어지는 과도기였습니다.
자본주의의 세 번째 특징으로 들어야 할 건 그것이 자본 임노동 생산 관계를 기축으로 한 생산 양식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자본 임노동 생산 관계란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가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산하는 관계인데, 이 경우 노동자는 신분적으로 자유롭고 자신의 마음대로 생산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생계를 위해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이중의 의미로 설명되어집니다. 자본은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투하자본보다 큰 화폐를 획득하는 산업자본이며, 산업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다이내믹한 발전을 하였습니다. 봉건경제에서의 생산관계는 영주, 농민의 지배 예속 관계로 나타났는데, 소생산자인 농민, 수공업자는 영주의 신분적 지배 또는 길드 통제 하에 생산수단을 자신이 보유 혹은 소유하고 자신의 노동력과 결합하여 생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절대주의 시대에는 생산자들의 계급 분화가 진전되었는데, 농민의 계급 분화는 자본주의 성립의 기초 조건이 되는 원시적 자본 축적의 기본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민혁명으로 인해 절대왕정과 중상주의적 특권 독점 체제가 무너짐으로써 본격적으로 진전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업자본에 대해서도 살펴보자면, 시민혁명 이전 산업자본의 성장이 제약되어 있는 속에서도 상업자본은 선대제를 통해 생산 과정까지 광범하게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특히 외국 무역과 식민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그 활동 속에서 상업금융제도와 기업 조직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업자본의 발전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성립으로 이어지진 못했기 때문에 상업자본은 역사적 변혁의 주체가 되진 못하였지만, 그 성장 속에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시장 경제가 확대됐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전개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였습니다.